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의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어떻게 감기 괜찮으세요? 아직까지는 감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지만은 주위에 요즘에 네. 그 감기 또는 독감 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고요. 또 최근에는 그 연예인 그 아내분이셨죠. 네. 그분이 그렇죠. 독감이 결국 이제 폐렴으로 이제 돼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막 우리가 긴장하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고 했지만 사실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좀 똑똑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흡기 질환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이제 폐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 폐렴 이렇게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 원인이나 증상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요? 폐렴이라고 한다면은 폐에 염증이 생긴 거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결핵하면 결핵균이나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한다면은 폐렴은 꼭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뭐 박테리아라든가 곰팡이라든가 기생충에 의해서도 폐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이러스가 주로 폐렴의 주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다른 부분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렴인 경우에는요 주요 연령층이 어린아이하고 또 이제 노인층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로 주요 연령층이 이제 어린아이는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박테리아에 의한 폐렴이 주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증상은 거의 뭐 감기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고 폐가 사실 촉촉해야 되는데 폐에 염증이 생긴다면은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이 나면서 콧물이 나오고 이때의 근육통과 두통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사실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증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어서 그 증상도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뭐 아데노바이러스 하면은 너무나 흔한 바이러스인데요. 만약에 이런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면은 결막염이라든가 편도선염이라든가 중이염, 후두염, 위장염 이런 걸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라든가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100일에 걸린 것처럼 계속 기침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을 가지고 있지만 면역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감염에 의해서도 사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성 폐렴이 계절로 치면 추울 때 많이 나오잖아요. 추위와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겨울에는 뭐 이런 폐렴뿐만이 아니라 감기, 독감, 기관지염, 폐렴, 호흡기 질환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온도하고 습도에 달려 있습니다. 폐나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들이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가 바로 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건조하고 찬 공기 이런 상태가 코와 기관지 점막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 아니면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노인 쪽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기침을 오래 한다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워낙 면역력이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관지의 선모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선모 기능이 뭐냐면은 호흡할 때마다 기관지 표면에 점액이 묻어있는 이게 불결한 것들을 이렇게 쓸어내려가지고 폐 안에 세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세균이라든가 뭐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감염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다른 연령층보다는 노인인 경우에 호흡기 질환에 더 잘 걸릴 수 있고 또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질환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인분들이라면은 가벼운 감기다 하더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감기 증상이다 하더라도 평상보다 신체 기능이 좀 떨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력이 떨어진다. 이럴 땐 반드시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더 신경을 쓰고 더 잘 드셔야 되는데 네. 뭐 입맛도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식단이 있으면 일단은 이런 식단에서는 폐를 촉촉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폐에서 다른 그 폐의 기능이라는 게 다른 세균이 왔었을 때 이 기관지 코부터 식도서부터 이렇게 기관지가 가는 그 동안에 이게 촉촉해야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물을 드시는 부분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실내의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습기를 조절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서도 이런 폐에 좋은 음식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때는 소화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목이 부어 있거나 염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드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식사량이 이제 많이 목이 부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소가 되거나 체조직이 소모되거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고농도의 단백질, 그러니까 양은 많지는 않지만 에너지와 단백질량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식단이 필요할 텐데요. 이럴 때는 부드러운 살코기라든가 생선, 그리고 뭐 견과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제품도 우유보다는 사실 요거트 형태로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뭐 튀김이라든가 뜨거운 음식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사실 저희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잘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라든가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드시고 뭐 시원하다 하시는데 사실 그게 몸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따뜻한 건 좋지만 목이 부었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수시로 물이나 과일 주스나 이런 것들을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음식 중에서는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동치미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면서 무 자체가 항염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소화도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가 들어간 동치미 그리고 밥도 너무 잡곡밥이면 거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목이 부어져 있는데 굳이 막 건강에 좋다고 해서 섬유질이 많이 준 것보다 그냥 쌀밥에다가 배추된장국, 무조림, 청경채나 장조림 또는 이제 굴 같은 거를 밥을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고기가 들어간 미역국, 뭐 계란찜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성 폐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